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목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 바람은 제법 선선하던데요. 그러나 중계가 시작될 쯤 되면 역시 기온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이징 열기가 뜨거운데요. 글쎄요, 요즘 좀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너도 나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금메달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패배에도 환호하고 격려를 보내는 모습.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새로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메달을 땄건 안 땄건 정말 세계 유수의 선수들과 대결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신선한 바람과 함께 또 힘찬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활력 있는 중국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하정 아나운서. 니하오마,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오늘 올림픽 이번 의상은 어느덧 진짜 후반으로 중국어예요. 향하고 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올림픽 어느덧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재 금메달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지 베이징 시민들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13억 중국 인구가 100년을 기다려온 베이징 올림픽. 하나의 세상과 하나의 꿈을 만든다는 목표로 그렇게 열린 올림픽이지만 서민들은 도시 정화라는 이유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이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因为避免你们那个外国人来的多，显得太乱了，我们都给他。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정부는 간판을 내리게 했는데요. 하지만 외지인 앞에서는 정작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향인 하남성에서 농사를 짓던 아저씨는 10년 전 이곳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한 달에 1,000위안이나 되는 큰 돈을 가게 월세에 내기에도 빠듯한데 요즘 올림픽 차량 홀짝제 시행으로 가게 수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한 칸 갖는 것조차 꿈도 못 那 꾸는데요. 当然想啊，这是一个梦想，我们实现不了。 이들에게 올림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선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집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인데요. 如果不拆迁的话，就在这儿干吧，毕竟是在这儿干的，有一定的客户。 지난 7월 올림픽 거리 정화 사업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해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哎，你别跟我说，别跟我说奥运，别跟我说奥运，这是我们家自己的事儿，别跟奥运连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군요. 이곳에서 4대째 60년 동안 살아온 이 아저씨는 강제로 집을 철거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像您刚才说的，拆了也住在这里，对对，他要拆了我们在这住了，不让你住怎么办？不让住我们在这住，把车搁这儿，到时候也从这住，这是我们家嘛。 그래서 집 앞을 차로 막아놓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찾아가 보니 이미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렇게 꼬치로 단장돼 있는데요. 이른바 도시 정화가 됐군요. 예. 올림픽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 생계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정부에서 노점상 허가를 받은 이 아주머니는 길거리 정화 사업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一到这没人一到这现在谁的摊儿？我说我的摊儿，走上车。我说有人摆，有人让我们摆，谁让你们摆的？我说我给你找个打电话去，不行，上车。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분진을 없애기 위해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반강제적으로 베이징을 떠나야 했습니다. 늦은 새벽 베이징 내 지하도에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就是开奥运会啊，这儿单位有的我们单位也不打算发展那么大了，就是往下一裁人，到时候就等于暂时失业了吧。这个奥运期间过去以后，我再还会去找其他别的工作干。我看看是可以看，这一个。
당분간 플라스틱 병을 주워 생활비를 벌어나가는 현실이 아저씨의 지친 어깨를 더욱 짓누릅니다. 또 이번 올림픽은 베이징의 명물로 통하는 3륜 오토바이 영업도 금지시켰습니다. 대신 정부는 3륜 자전거를 관광용으로 내세웠는데요. 那摩的不，那是属于是不能拉客的，摩的。不安全。这个人的速度也不会很快，都很慢的速度。游胡同嘛，逛胡同宣传文化的编，现在都是这个西城客运的政府统一的。 베이징을 알릴 수 있는 역사적인 프로젝트 베이징 올림픽.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명목하에 반강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예, 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을 일각에선 산무 올림픽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시위는 한 건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지는 밖으로 쫓아낸다. 그리고 보도 지침으로 쓸데없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도록 한다. 뭐 어느 올림픽에서나 저런 도시 정화 같은 행동은 있었죠. 그러나 그 빛과 그림자 측면에서 봤을 때 피해받는 서민들이 많은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뭐 우리 일은 아닙니다만. 예. 더더군다나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이 올림픽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하는데 글쎄 우리한테 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 금이 환영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누군지 아시겠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국민 남동생으로 떠오른 배드민턴 혼합복식의 금메달리스트 이용대 선수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실력도 금메달, 인기도 금메달, 인터뷰 센스까지 금메달급인 이용대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파워 넘치는 플레이와 귀여운 외모, 그리고 재치 있는 말솜씨까지 온 국민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올림픽 스타가 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는 없고요. 금메달 따면 알아서 이렇게 많은 소녀 팬들이 안것 같은데. 지금부터 배드민턴계의 어린 왕자, 20살의 청년 이용대 선수의 숨겨진 매력을 공개합니다. 참 잘생겼어요. 지난 17일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호종 선수와 함께 짜릿한 금메달을 선사한 이용대 선수.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중계 카메라를 향해 보낸 깜짝 윙크 세리머니는 그야말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런 것도 연습하나요? 전 저한테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진짜 뒤로 넘어갔어요. 코피 흘렸어요, 코피. 이용대 선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만 40만 명 이상이 접속을 하는가 하면 팬카페 회원수는 무려 20배를 뛰어넘겼을 정도로 이용대 선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고 윙크 세리머니 후에 한 6,00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200배? 네. 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미 팬클럽 사이트가 생겨날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기가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이용대 선수만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금메달까지 딸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운동선수 같지 않게 되게 잘생겨서 처음 놀랐어요. 귀여워요. 이승기 닮았어요. 많은 분들이 출중한 실력은 물론이요, 꽃미남이라 불릴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꼽아주셨는데요. 특히 가수 이승기를 닮은 귀여운 얼굴로 누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닮았나요? 멋진 실력과 외모를 겸비해 요즘 최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용대 선수를 중국 현지에서 만났는데요. 이 한국에서 이 뜨거운 인기를 실감하고 있을까요? 현지에서도 사인 아주 많습니다. 가면은 완전 진짜 많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또 얼굴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에 뭐가 나더라고요. 노래는 쉽게 말해도 외모에 한창 신경 쓸 여느 또래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적지 않은 인터뷰에 많이 시달렸나 봅니다. 인터뷰 중간에 귀여운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아침에 안 씻고 딱 나갔는데 안 씻고 식당을 가는데 또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랬는데 인터뷰하자고 이거 어떻게 하지? 했어요. 근데 전화 왔다가 오더니 또 나오래요. 그때부터 계속 안 씻고 있다가 근데 이 방송은 또 씻고 나와서 지금은 이렇듯 금메달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만 큰 고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드민턴 강국 인도네시아와 치른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이번 지면 무조건 사위할 것 같다 이 생각
아니 뭐 하자마자 뭐 무슨 사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러닝머신을 타도 그냥 사가 뜨더라고요. 시계만 봐도 사고 있는 거. 기분 안 좋게. 네. 그래서 사위 하려나? 딱 이기니까 그때부터 마음 편해요. 결승전은 외국에서는 진짜 4가 또 행운의 숫자도 완성의 숫자고. 고비를 이겨내고 오늘의 이용대 선수를 있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배드민턴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10년이 넘도록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듯 라켓을 쥐는 손에는 영광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 선수.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의 고향 화순을 찾아갔는데요. 현수막들 보이시죠? 이용대 선수는 이미 화순의 자랑이 됐습니다. 형, 주름! 그래야 고생했다. 기구 가면 100마리 닭 쏜다. 파이팅! 오빠, 저희 백이동 사는 한국인데요. 같은 동네예요. 이용대 선수의 든든한 지원자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부모님을 닮아서 외모가 출중한 거였더라고요. 실적으로 어머니를 많이 닮았죠. 착한 거이나 뭐 모든 면에서 성격도 그러고. 그런데 좀 생긴 것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재치 있는 말솜씨를 아버지 닮은 것 같죠? 그러네요. 이용대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형인데요. 그래 용대야 이번에 수고 많이 했었고 다음에 여기 오면 나이트 가자. 형과도 이렇게 사이 좋은 이용대 선수. 처음 배드민턴을 시작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한 7, 8kg가 더 뚱뚱했었어요. 살을 빼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용대 선수를 만들었는데요. 이용대 선수는 평소 효자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누나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윙크 세리머니 역시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네요. 약속을 했거든요, 둘이. 인천공항에서 영대 갈 때 이제 봤거든요. 근데 영대야 그러니까 엄마 금메달 따면 엄마한테 윙크 한번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전 저한테 한 건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서 더 국위선양하기를 바란다. 영대 화이팅! 우리 영대 자랑스럽다. 사랑해. 윙크. 그런가 하면 학창 시절에도 스타였던 이용대 선수. 선생님이 기억하는 이용대 선수는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하나 아껴주면 뭐 3개 한다 그러는데 이용대 선수 하나 아껴주면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요? 의외로 실망인데? 근데 왜 이렇게 실력이 출중할까요? 근데 그 하나를 잊어먹지 않고 꾸준히 가기 때문에요. 뭐 상대방 선수를 빨리 읽고 하기 때문에 그 플레이가 막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좋은 칭찬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 후배들에게는 닮고 싶은 선배였는데요. 말만 들어도 상대 선수가 무서워하고. 왜 무서워요? 너무 잘해서. 형 기다리세요. 같이 플레이해요. 이용대 강하다! 앞으로 이용대 선수가 이끌어갈 새로운 도전들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용대 선수의 윙크와 이렇게 손짓 세러머니는 많은 소녀 팬들을 무너뜨렸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하면 고소당하겠죠. 예, 그나저나 저 배드민턴 그동안 참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늘 소외받다가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만 반짝반짝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용대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사랑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네, 이용대 선수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권 대회, 아시안 게임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예.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리고 2016년 올림픽까지 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이용대 선수와 또 배드민턴 정보 지켜보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요새 뭐 축구 실력이 좀 안 좋아서 박태환 선수 금메달 땄을 때는 축구장에 물 태워라 박태환 수영해야 된다 그러더니 요새는 축구장에다 약수터 만들라 그러더라고요. 배드민턴 쳐야 된다고요. 어르신들이나 한다던 배드민턴 이제 젊고 세련된 운동으로 되게 된 것도 이용대 선수의 힘일 거고요. 아까 윙크를 해서 소녀 팬들만 마음 설렜다는데 누나만 아니라 이런 엄마 팬들도 마음 설레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메달 딴 것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88년생이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까? 계속 꿈나무가 아니라 우리 희망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한 4연속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혹시 훈련하는 데는 지장 없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긴 있는데요. 예. 또 듬직한 모습 보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예. 자, 주간기획 우리는 지금으로 넘어가 보죠. 소화비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식욕을 충족시키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GI 다이어트 비법인데 GI 지수 다이어트 비법인데요. 저혈당 음식을 골라
먹어서 체내 혈당 수치를 낮추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비법입니다. 특히나 굶지 않고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청소년기나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뭐 시켜줄까? 피자, 탕수육, 햄버거, 족발. 그럼 나는 뭐 시켜줄 건데? 양파. 네, 피자, 치킨, 햄버거에 자장면까지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사랑하는 비만소년 주성이 달콤한 음식의 유혹 때문에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다이어트. 그런데 굶지 않고 먹으면서 똑똑하게 살을 뺄 수가 있다고요? GI 지수로 우리 아이 살 빼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아직 방학 중인 주성이가 늦지막히 일어나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편의점. 주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각김밥 자그마치 하나, 둘, 셋, 4개나 샀는데요. 밥 2공기 분량은 좋게 되는 양을 순식간에 먹어 치웁니다. 혼자 다 먹어요? 네. 또 흰 우유보다는요, 단맛이 강한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는 주성이. 문제는 그로부터 한 2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냉장고를 뒤지는데요. 뭐가 지금 제일 먹고 싶어? 피자, 치킨 그거 먹고 싶어요. 네, 엄마를 조르고 졸라 결국 먹게 된 피자와 스파게티. 고열량, 고지방, 고혈당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음식이지만 주성이 입맛에는 딱입니다. 표정은 행복해 보입니다. 네. 네, 주성이는 키 133cm, 43kg로 또래 친구들보다 10kg이나 체중이 더 나간다고 하는데요. 많이 먹고요. 시키면 일단은 양이 많아야지 되고 먹다가 없으면 아빠랑 싸우고 짜장면 같은 것도 곱빼기. 저녁에 곱빼기 많은데. 네, 음식을 배불리 먹자마자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주성이 소화가 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배불러요. 근데 눕고 싶어요. 네, 주성이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부쩍 식탐이 늘고 먹성이 좋아져 급격히 체중이 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모든 병들이 다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되죠. 잦은 간식과 고열량식은 어느새 주성이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절대 참지 못해 음식량을 줄이기 힘들다는 주성이.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네, 과식소년 주성이에게 적합한 다이어트법과 현재 건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먼저 정확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주성이 식습관을 전문가와 상담해 봤는데요. 칼국수. 어제는 칼국수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네, 좀 더 정확한 상태 진단을 위해 혈액내 지방 검사와 지방간 검사도 같이 해봤습니다. 지금은 지방간은 아니지만 좀 더 체중이 증가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지방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소견. 그렇다면 영양도 잡아야 하고 체중도 잡아야 하는 주성이와 같은 소화비만 환자들에겐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 적합할까요? 당지수가 높은 여러 가지 간식거리를 최대한 제한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그 흰 쌀밥 대신에 현미잡곡밥을 주는 방법과 또 면을 먹을 때에도 흰 밀가루로 만든 면보다는 모밀이나 메밀로 만든 그런 면을 주는 방법으로 당지수를 낮추게 될 경우 같은 양을 먹더라도 체중 조절에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지수 낮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전문의의 특명. 바로 음식 각각의 혈당 지수를 체크해 인슐린 분비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건데요. 혈당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지방 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혈당치가 낮은 음식을 골라 먹는 식이요법을 바로 저인슐린식 다이어트, 일명 GI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이 GI 다이어트 덕분에 이미 온 가족이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가정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주인공은 황동열 씨, 바로 이랬던 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3개월간 31kg 감량에 성공한 것인데요.
다이어트 밥상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푸짐한 밥상. 이렇게 먹어도 살을 뺄 수 있는 무조건 걸까요?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분이요? GI 네. 수치가 낮은 아까 좋은 그거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 게 오히려 더 살이 잘 빠집니다. 쌀밥 대신 현미잡곡밥, 밀가루빵 대신 호밀빵, 감자 대신 달걀 등 비슷한 열량의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대체해 먹는 게 핵심. 빵이나 햄버거 같은 게 먹고 싶으면은 그 호밀빵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국수 같은 게 먹고 싶으면은 그냥 국수보다는 메밀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 GI 지수를 높이는 대표적인 식품 밀가루를 뺀 야채전, 기름을 덜 넣고 달걀만 묻혀 푹 익히는 방법으로 조리합니다. 황 씨의 체중 유지가 목적이었지만 함께 식사를 해온 부모님도 덩달아 군살이 감량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고통우 씨 마음껏 드시면서. 조금씩 빠진 것이 글쎄 한 얼추 2달 되나? 2달 아직 안 되는데 한 거진 한 5kg 정도? 황 씨는 GI식의 운동까지 병행하며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GI 다이어트 전도사가 다 됐습니다. GI 수치가 낮은 음식은 적당히 많이 먹더라도 살이 찌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칼로리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맛있게 먹게 이렇게 어머니들이 정성껏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상이 주성의 밥상도 이렇게 확 달라졌는데요. 칼로리뿐만 아니라 GI 수치까지 고려해 차려진 식탁. 키를 생각하면 먹어야 하고 몸을 생각하면 줄여야 하는 성장기 비만 아동들의 다이어트 고충. 이젠 굶지 않고 빼는 GI식 다이어트로 건강과 영양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것이 운동은 하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이걸 또 참 참으려면 늘 실패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거 참 편하네요. GI. 네, 예. 그렇죠. 먹으면서 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나 기왕이면 뭐 칼로리가 낮으면서 GI 수치까지 낮은 음식을 선택하면 더 좋을 텐데요. 앞서 그 진다 수치표를 살짝 보여드렸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GI 수치표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잘 보이는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항상 참고해서 보시길 그리고 바랍니다. 어머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하셔서 네. 식단을 바꿔야 되겠네요. 예. 예, 근데 이런 소화비만 문제는 그 아이들의 놀림이나 대인관계상에서 문제를 많이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유발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통제력의 문제거든요. 내가 먹는 걸 절제 못한다는 거는 무언가 게임이든 뭐 욱하는 성질이건 통제를 못한다는 게 문제여서 어릴 때부터 자기 절제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게 부모의 몫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밥상의 보물에서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 주신다는데 그럼 GI가 낮은 거죠? 물론입니다. 보통 GI 수치 50 이하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은 이 조건도 충족시키면서 맛과 영양까지 가지고 있는 닭고기와 달걀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자주 먹어서 그 귀중함을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바람 솔솔 불고 경치 좋은 이곳은 바로 경북 문경입니다. 이곳에 오면 토종닭과 달걀을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닭이 어디 있을까요? 네, 한참을 걷다 드디어 만난 닭. 이 닭이 무슨 닭이냐? 바로 방목해서 키운다는 순수 토종 닭입니다. 닭 한 마리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한번 잡아보세요. 진짜요? 능력껏 한번 잡아보세요. 아, 능력껏? 네, 일단 복장 갖추기 실시. 기필코 닭 한 마리를 잡아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짐했는데요. 네, 뛰고 또 뛰어도 잡히지 않는 닭들. 토종 닭이라서 달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처에도 못 가보네, 근처에. 한 판 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닭 한 마리를 잡아 등장하시는 닭주인. 잠시 후 이게 바로 좀 전에 잡은 그들입니다. 혹시 이런 닭 보셨어요? 귀한 손님에게 대접한다는 씨암탉입니다. 뱃속에 이렇게 알을 제가 품고 집에 가면 있습니다. 씨암탉 잡아준다 하잖아요. 힘 좋게 하려고. 근래 사위를 데리고 오셔야지. 죄송해요. 사위를 안 데리고 와서. 나있잖아. 아, 저 시집 못 갑니다. 네, 닭하면 뭐니 해도 닭다리가 최고 아니겠어요? 일단 닭다리 맛을 봤는데요. 풀어서 키우는 토종 닭이라서인지 정말 쫄깃하고 달겨서 고소한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맛있는 닭다리는 안 드시고 퍽퍽한 가슴살만 드시는 사장님. 보통 닭고기 먹으면 다리가 닭다리부터 맛있고 먹는다. 좋지만은 건강을 생각하면 가슴살이 참 좋아요. 왜요? 살도 안 찌고요.
이 다이어트한테 끝내준다 아닙니까? 네, 그동안 기름기 하나 없이 퍽퍽해서 인기가 없었던 닭가슴살. 최근에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은 물론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닭가슴살로 탄탄한 근육은 물론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이 그 주인공. 빡빡한 가슴살로 근육을 빡빡하게 채운 사나이 홍길성 씨. 홍길성 씨는 하루 5번의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5끼 중 2끼 식사는 닭가슴살로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고기 부위에서요, 지방을 가장 적게 가지고 있는 게 닭고기 가슴살이에요. 네, 혹독할 만큼 꾸준한 노력으로 식단 조절을 해야만 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음식 같은 당뇨로 인한 암으로, 췌장암으로 아버지는 63세, 어머니는 57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집안적으로 내력이 저희가 비만 집안에다가 자 보여드립니다. 네, 그야말로 완벽한 어떠세요? 왕자가 새겨져 우리 있었습니다. 말하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단단하죠? 누가 봤거든요? 너무 세게 올리는데요? 이 지방이 없으면 이렇게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임금 왕자가 써있네요. 진짜로요? 현재 체지방 상태가요. 네. 7%예요. 7%면 닭의 껍질이 8%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방이 없는 거죠. 닭가슴살과 함께 홍길성 씨의 탄탄한 근육을 만들어준 또 하나의 비법은 바로 하루 30개씩 섭취한다는 달걀. 콜레스테롤이 고기에서 먹지 말라고 일주일뿐이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껏 삶았고 수목 금토일. 네, 하루 30개 달걀 먹기, 여기에도 남다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달걀 노른자는 하루 2개만 먹는다. 많이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하루에 2-3개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같이 하루에 달걀을 30개 이분은 먹으면 충분히 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노른자를 30개 네. 먹으면 아무래도 일반인과 살도 다를 수 찌고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을 운동도 것 안 하고 같아서 달걀 30개 먹었다 큰일 나죠. 네, 하루 2개 정도의 달걀 노른자는 부족하기 쉬운 철분과 미네랄 섭취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닭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달걀. 달걀을 통해 17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춘종 주부. 완벽한 사사 사이즈로 거듭난 S라인 주부 대표. 그녀의 숨은 다이어트 비법이 공개됩니다. 다른 음식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이 많이 찌는데 일단 이거는 먹어놓으면 몇 개 먹지 않아도 포만감대로 주고. 네, 17kg 체중 감량의 1등 공신은 바로 이 달걀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바지를 그때 같이 입었었거든요. 사이즈를 34인치. 62kg 체중을 유지할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데요. 와, 지금은 사람 한 명이 더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죠. 들어가겠는데. 그 옷 사러 가면 막 사이즈가 너무 안 맞으니까 짜증나고 빅 사이즈 코너 같은 데 가서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옷 사는 거조차 신경질 나서 안 사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막 입었었어요. 네, 그렇다면 달걀을 어떻게 먹고 있는 걸까요? 한 끼 정도는 계란으로 거의 대체를 다 했고요. 아니면 이제 수시로 배가 고플 때마다 근데 이제 노른자는 빼고 흰자 위주로. 네, 하루 평균 5-6개 정도는 꼬박꼬박 먹었다는 달걀. 삶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압력밥솥에다 하면 일반 솥에다 하는 것보다 더 부드럽고 또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해서 일반 솥보다는 압력밥솥을 주로 이용하거든요. 5분 정도면 완숙으로 달걀이 삶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삶아진 달걀은 소금 없이도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춘종 주부의 달걀 다이어트 노하우 하나 더. 달걀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을 활용한 달걀찜인데요. 여기서 잠깐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변비 예방을 위해서 물 대신 다시마를 넣는다. 넣어가지고 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시마 우려낸 물을 넣어서 하면 간도 잘 맞고 맛도 더 담백하고 좋다 그래서 다시마 우려낸 물로 계란을 찌려고 그래요. 다시마 우린 물과 달걀 흰자를 1:1로 섞어준 후 그대로 전자레인지로 직행 3분 정도 데워주면 초간편 달걀찜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이후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생활하기가 좀 편해져서 옛날에 살이 쪘을 때는 이런 관절 같은 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또 숨 차고 이런 좀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몸이 가벼워지니까 좀 건강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일단 남편이 좋아하죠.
달걀 다이어트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날씬한 몸매는 물론 더불어 피부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이춘종 주부 정말 부럽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달걀 속에 있는 질 좋은 단백질이 또 근육을 생성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근육을 몸속에서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개구쟁이 4명이 모이는 이 집,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묘약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신선한 달걀이 배달되어 오는 이 시간, 하나씩 받아든 달걀을 유심히 살피던 아이들. 잠시 후. 네, 짜잔! 이 모든 음식이 달걀을 100% 활용해서 만든 계란 음식입니다. 노른자가 아이들 성장 발달에 좋다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른자를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계란의 노른자에는 그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이 들어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콜린이라는 성분하고 결합돼서 존재하는데 이런 성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또 대뇌에 건강한 그런 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먹었을 때 그 건강한 두뇌 개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아이들이 추천하는 엄마표 달걀 요리 그 첫 번째. 달걀 피자! 네, 각종 채소와 햄을 잘게 썰어 준비한 후 달걀을 풀어서 3번에 걸쳐 두껍게 붙여주는데요.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야채 위에 올라온 야채도 익어야 되고 치즈도 녹아야 되기 때문에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세요. 네, 치즈가 적당히 녹을 정도로 데우면 달걀 피자 완성. 엄마가 해주는 달걀이 둘! 계란밥. 네, 우선 달걀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걀 속을 비워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달걀 껍데기입니다. 짜잔. 요 안에 뭘 넣을까요? 뭘 넣나요? 제가 찹쌀을 불려서 참기름에 볶아 놓은 거랑 야채 계란물 만들어 놓은 거를 섞어서 요 안에다 쏙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쪄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깜빡 속죠? 저 안에 밥을 채워 넣는다. 네, 맞습니다. 각종 채소와 잘 불린 찹쌀에 달걀을 풀어서 달걀 껍데기 안에 넣어준 후 찜통에 살짝 쪄내면 달걀밥 완성. 찹쌀이 들어가서 굉장히 쫀득한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잘 먹고 맛도 영양가도 있지만 굉장히 재밌어서 아이들이 훨씬 좋아해요. 네, 엄마표 사랑이 듬뿍 담겨 맛은 물론이요. 아이들 건강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완전식품 달걀. 오늘 배운 달걀 요리로 가족 건강을 위해 실력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닭 가슴살 그리고 달걀 흰자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리들. 다양하군요. 네. 예. 그런데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이 달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달걀 노른자의 비오틴 성분이 탈모를 예방하고 흰머리까지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예. 어릴 때는 그냥 도시락에 달걀 후라이 하나만 해줘도 정말 부잣집으로 소문났었는데 이제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으로 가까워하는 시대가 왔군요. 예. 게다가 닭 가슴살은 윤사만 배용준 씨가 왕자 가슴 만들 때 닭가슴살만 먹었다고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가정에서 가끔 닭가슴살 요리 잘못하면 비린내가 나거든요. 예. 이때 우유나 양파즙에다가 재워뒀다가 하면은 비린내가 없어진다 그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딸이 그래. 요리는 안 하면서 꼭 말만 잘한다. 이론에만 가세요.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과 외도, 도박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라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것 같은 남편의 폭력성이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화만 났다 하면 집안이 아수라장. 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매일매일을 불안에 떨며 가슴을 졸며 살았다는 아내. 폭행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 자기 옷 찢고 시아버지는 싫은 건 그걸 안 되니까 맞잖아요. 또 저희 아들도 그런가. 얼마 전 남편은 아들과의 다툼 끝에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아예 나가버렸다는데요. 그 집안에 눈을 다 뚫고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폭력적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아들.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올해로 결혼 생활 30년이라는 아내.
행복이라는 말이 생소할 만큼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큰일 작은 애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맞았거든요. 저희 직성 풀릴 때까지 살림을 부신다든가 옷을 이렇게 찢는다든가 또 저를 때린다든가. 그리고 얼마 전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화가 난 남편이 옷을 갈기갈기 찢고 집안의 살림살이를 닥치는 대로 부쉈다고 하는데요. 그날의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TV에 들어가고 유리가 막 생산적으로 난 사람이 다 끼었죠. 유리도 밟아가지고 막 상처도 나고 그랬어요. 집안을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든 이번 싸움의 발단은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니까 밖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때를 키세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쫓아나갔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이 먼저 손찌검을 했다는 것인데요. 남편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해 집안의 살림살이를 부시며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고 이것을 본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말리는 와중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님들 어머니한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죠. 어머니가 막 악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한번 밀쳤어요. 같이 죽어 그러죠. 아내는 몸에 남은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아버지한테 하고서 똑같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기분이 나요. 시아버지의 폭력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다는 남편. 남편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도 10여일 이상은 외박을 했다는데요. 해마다 상대를 바꿔가며 밥 먹듯 외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밥이 안 넘어가서 먹은 걸 안 넘어가더라고요. 잠도 안 와요. 동거는 물론이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을 시킨 일만 해도 수차례. 아내는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는데요. 아내가 두 아들과의 생계를 위해 힘겹게 생활하는 동안에도 남편은 아내 몰래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마치 선심을 쓰듯 외도녀에게 줬다고 합니다. 저는 10원짜리 하나도 이 카드가 존재한다는 걸 자체도 몰랐었거든요. 이 카드를 나 몰래 만들어가지고 여자를 줘가지고 또한 도박을 취미 삼아 해온 남편은 생활비를 몽땅 쏟아부을 정도였다는데요. 돈을 잃은 화풀이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도대로 줬다고 합니다. 머리 터져서 피가 나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도박하고 이름을 알고 다 잃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폭력에도 묵묵히 참아오며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았던 아들. 하지만 얼마 전 폭력을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힘. 왜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됐는가? 과연 이게 자식이 해야 할 그런 행동인가? 어릴 적 아들은 곧잘 아버지를 따랐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좀 복싱을 배웠어요. 그런 거 막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스파링도 하고 장난치고 그런 걸 좋았어요. 단 한 번뿐이었던 아들의 잘못. 지난 30년간 화가 날 때마다 정작 가족을 구타하고 고통을 줬던 남편은 도저히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가족의 연을 끊자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 아들의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보세요? 아버지요. 매번 이렇게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아버지. 아들은 제대로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끔찍했던 아버지의 폭력성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남편은 아들을 외면하기만 할런지 남편을 설득해 심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왼손은 맨상에 들어오고 이 손은 여기를 내려치고 다 때려라. 다 때려야 나는 이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내 생애 제일 큰 엄청난 일이다. 충격적이었던 아들의 행동에 집을 나와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차에서 지낸 지 20일. 죽고 싶을 만큼 엄청난 좌절을 느꼈다는데요. 아까 아버지가 할 때도 겁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 감업을 했어. 눈을 안 열겠다. 그러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자신의 폭력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듯 했습니다. 빡이야 정말 그렇게 참다 못 참으면은 왜 그래 하고 때렸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마음은 더욱 굳게만 닫혀가고 아내는 남편과 아들의 화해를 바라며 남편에게 상담을 권유해 보는데요. 굉장히 완강하시네요. 내가 더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잘못까지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걸로 방문을 하고 이혼해. 끝끝내 대화를 거부하는 남편. 그날 밤 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토록 원망했던 아버지지만 연락마저 끊긴 지금 몹시도 걱정스럽기만 한데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주신다면은 진짜 착한 아들이 돼. 아내와 아들의 노력에도 결국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의 폭력에 가장 상처받았을 두 사람의 상담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림 투사 검사로 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짐작해 보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서로 각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엄마는 거북이를 그렸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 피했으면 좋을 텐데 끝내 맞고 있고 잔소리합니다. 아빠는 얼마나 부덕스러운지 몰라 상을 보고 가잖아. 아빠는 지금 멀리 도망가고 혼자 있고 지금 이 엄마는 아들한테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감정이 쌓여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래 아버지는 하루빨리 도박도 끊고 외도도 중단하시고 가정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엄마는 그에 비해서 좀 그 남편의 배우자에 대해 지지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도 줄이시고 그리고 아들은 정말 그 자기 감정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수십 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그 상처는 깊었지만 아내와 아들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데요. 그런 게좀 거치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 이제 하시면 하는 그런 말들을 제가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아내와 아들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와 다 함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가족으로 행복한 새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분이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아드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까 꼭 대화해보시고 상담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경우에도 부모에 대한 자식의 어떤 그 완력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뭐 정말 혼나야 될 일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족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 아버님이 먼저 좀 상담을 받으셔야 될 텐데 지금 너무 거부하고 계셔서 문제가 뭐 원점에서 해결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상습적 폭력이 그냥 생활이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부의 상담을 끌어들여서 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완고의 문이 닫혀 있고 믿었던 아들에게마저 본인이 어떻게 보면 폐륜일 수 있지만 폭행을 당했다는 분노감 때문에 지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신데요. 아버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문 닫고 있다 기다리는 거는 비참하고 쓸쓸한 노후라는 걸 좀 하고 마음 문 여셔야 되겠죠. 이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폭력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거기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폭력을 자꾸 행사하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잘 풀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상담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닮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버님과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일단 아드님이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을 잘 다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내분하고 아드님이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고 그 아버님을 대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아버님도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해결책 고민해보겠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범인이 잡혔다고요? 네, 다행히 검거가 됐습니다. 예. 사건이 너무 잔인해서 당초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정신병력을 가진 한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지른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20대 남성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 가던 남자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명 묻지마 범죄.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죽여야 되겠다고 죽인다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응? 천하장사는 못 당하죠. 제 문을 못 열어놓고 사야 돼. 이게 무서워. 대낮에 자행된 묻지마 살인.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범죄 발생 3일 뒤인 지난 18일 경찰은 CCTV 녹화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주거지를 집중 탐문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누군가 죽이고 싶다는 생각에 동네 슈퍼에서 흉기를 구했다는데요. 이제 일로 들어와서 그때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서 계셨는데 1차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하지만 근처에 학생들을 발견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경비원과 눈이 마주치자 일단 범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운동장에서 혼자 정문으로 나가는 오모 씨를 발견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여기 걸어갔을 때쯤 이쪽으로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는 그 여기 찌른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 이유 없는 거잖아. 네, 목을 감싸진 채 30-40m 떨어진 골목 안쪽에서 발견된 피해자 오 씨. 여기서부터 비틀비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에서 피가 여기서 엄청 많이 나와버렸어요. 타올로 막았어요. 근데 그때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여기 내가 손을 대봤는데 급소를 찔렀고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김 씨. 하지만 숨진 오 씨와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아는 사람이냐? 응? 아니요. 그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 아무 이유 없이? 이유 있어? 김 씨는 과거 가족들에게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때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손발을 묶는다거나 아니 뭐 부모한테 칼을 들이대다거나 그다음에 여동생의 목을 뭐 살짝 찌른다거나 뭐 그런 행위들은 있었습니다. 2번 정도 한 3개월 15일가량 입원한 적이 있고 통원 치료도 몇 번 받고 그랬습니다. 당시 병원 측으로부터 피해 망상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전문 대학은 정신병 증세로 자퇴한 뒤 5년여 동안 주로 집에서만 생활해 왔다고 하는데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여자친구가 있어 본 적도 없고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한 동네에 살았지만 그와 접촉한 이유도 거의 없었습니다. 말 안 해요. 그냥 저 가서 딱 그거 갖고 와서 계산해서 준 돈 주면 돈 가지고 가고 뭐 말할 일자리 없고. 그냥 뭐 정신 이상하다는 소리 듣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 비단 이번 분만은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양구군에서 정신질환자인 30대 남성이 세상이 싫다며 둔치에서 운동하던 여고생을 살해했던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7월이었죠. 대낮에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온 남성이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 그리고 한 정신분열증 남성이 2살 배기 아들에 이어 얼마 전 80대 노모를 살인한 충격적인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발률이 일반인보다 높아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들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사실은 강제 입원의 그런 권한이 국가에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권자나 자발적으로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는 한 특별히 강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은 없다고 하죠. 사회 보호의 차원에서 특별히 형기와는 관계없이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 제도가 좀 더 강화된다면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강력한 살인 범죄들, 이제는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서 경찰이 언제까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할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신질환자는 저희가 잠재적 어떤 범죄자로 저희가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특별히 공격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어떤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이런 사건 같은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예. 이게 너무 잔인하다거나 특정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면에서 흔히 이 보도가 됩니다만 그 비행기 사고가 많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만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그 범죄자에 대한 확실한 관리는 분명 필요한데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라는 등식은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그건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그 어떤 보호감찰 제도 같은 것을 복지제도와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회 제도로 끌어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생방송 오늘 아침 오늘도 우리 선수들 또 태권도 또 시작되죠. 아, 예, 네. 금빛 소식 기대하면서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담겨있는 두 개만 주세요. 사랑을 전해주는 눈을 감아요. 행복을 느껴봐요. 이 시간 둘이서 마음을 얘기해요.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대여 언제까지 곁에